으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루이씨입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일본의 제국단인 와카나이까지 동해안을 따라가는 여행 3일차. 자, 어제는 속초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도착한 다음 이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여 이렇게 일본의 마스다라는 곳까지 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현재 이동거리는 약 800km 정도 되는데 아직 일본의 제국단인 와카나이까지는 2400km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각은 06시 20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꽤 이른 시간에 나오게 됐는데 목적지인 와카나이까지 거리가 꽤 많이 남은 만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면서 중간중간에 관광도 할 생각이니까 이번에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둘러서 다시 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그리고 어제 돌아다녀 보니까 일본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은 조금 가벼운 차림으로 나오게 됐는데, 야, 지금 이렇게 해가 뜨기 전인데도 기온이 12도였나? 어쨌든 1월달 날씨 치고는 굉장히 따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껍게 껴입지 않고 조금 이렇게 가벼운 차림으로 돌아다녀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 날씨를 보신 대로 지금은 7도인데 나중에 낮이 되면 1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근데 뭐 지금 이렇게 가벼운 차림으로 있어도 뭐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서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시각 06시 25분 다시 마스다역 앞에 도착을 했는데, 자, 제가 그 다음으로 탈 열차는 저쪽에 빨간 글자로 쓰여 있는 특급 슈퍼 마츠카제 6호 06시 53분에 출발하는 도토리행 열차가 되겠습니다. 자, 아직 출발까지 30분이나 남았는데 뭐 역사 안에 들어가서 조금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까지 여태껏 보통 열차만 타보다가 드디어 일본에서 처음으로 특급 열차를 타게 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제가 부산으로 가기 위해 KTX를 이용했던 거 이대로 이렇게 처음으로 우등 열차를 이용하게 되네요. 어제 제가 달려왔던 산인선 구간은 특급 열차가 운행하지 않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스다역부터는 특급 열차가 이제 조금씩 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7대 정도 다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역에 들어오니까 바로 앞에 열차가 한 대 대기하고 있는데 키아 47계 야마구치행 열차가 되겠습니다. 이 열차는 저희가 이용했던 산인선과는 다르게 야마구치선을 이용해서 산요 지방인 야마구치 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자, 일단 저는 시간도 남았으니까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아무도 없고 좋네. 자, 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아침 식사를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야, 이거 어제 편의점에 잠시 갔다 와서 사온 거거든요. 로스카츠동. 뭐 한 600엔이니까 5,500원 정도 하려나? 뭐 그 정도 주고 산 건데 남은 시간 동안 이거를 좀 먹으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데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데피는 걸 깜빡했네요. 소스가 다 굳었다. 뭐 그래도 맛있네요. 자, 그리고 현재 시각 6시 45분 식사를 다 하고 나니까 이렇게 열차가 들어오게 됐네요. 이번에 타는 열차는 키하 187계 슈퍼 마츠카제 5. 이 열차는 마스다역에서 시종착을 하는 열차인데 어제 탔던 열차와는 다르게 시속 120km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열차라고 합니다. 뭐 생긴 거는 조금 오래돼 보이지만, 오래된 게 맞나? 뭐 우리나라 무궁화호 클래식 객차랑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열차는 자유석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JR 패스로는 뭐 따로 표를 사지 않고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뒤쪽에 있는 1호차가 지정석이고, 자, 따로 표를 구매하지 않았으니까 자유석 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유석도 지금 이 시간대에는 사람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열차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가면 앞에 있는 창문도 이렇게 쓰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타게 된 거 앞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자,
오늘의 첫 열차 슈퍼 마츠카제오 딱 시간에 맞춰서 마스다역을 출발합니다. 어느새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해가 빨리 지는 일본인 만큼 해가 뜨는 것도 빨라서 겨울이긴 하지만 이 시간대에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차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어제 탔던 키아 40계 열차와는 다르게 이렇게 극커브 구간에서도 열차의 경사를 조절할 수 있는 틸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브가 진 구간에서도 속도를 꽤 많이 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외진 데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속도 측정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도 지금 곡선 구간을 달리는 것 치고는 꽤 빠르게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역은 오카미역. 이제 반대편 마스다인 열차와 교행을 하게 됩니다. 아, 속도 나온다. 이제 그 다음 역 정차할 때쯤 되니까 이렇게 이제 GPS가 잡히는 모양입니다. 이 열차는 12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110km 정도로 속도를 제한해서 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커브 구간에서 100km를 낼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첫 번째 정차역인 미호미스미역에 도착. 이 역은 모든 특급 열차가 정차하지는 않고 이렇게 일부 특급 열차만 정차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미호미스미역을 출발. 현지 시각 07시 13분.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역을 출발하고 나니까 이렇게 구간도 속도를 올려주게 되네요. 우리나라에서 110km 제한인 선로가 어디 있지? 영동선 정도려나? 이제 영동선 바다 구간에서 그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열차 같은 경우에는 커브 구간에서 그 곡선에 맞는 속도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같은 110km를 낼 수 있는 선로라고 해도 속도 제한이 많이 되는 편인데, 이제 이 열차는 이런 곡선 구간에서도 속도를 최대한 줄이지 않고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체감상 더 빨라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구간에서도 이렇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열차를 기울여서, 야, 계속 열차가 왼쪽으로 기울었다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하니까 뭔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조금 민감하신 분은 멀미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싶네요. 야, 뭐야, 이런 간이용 분기기도 약 50에서 60km 정도로 통과를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속도 약 107km, 이 최대 속도에 맞춰서 달려주고 있네요. 이런 곡선 구간에서도 이렇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왼쪽으로 갔다가, 저 앞에도 저렇게 큰 곡선이 보이는데 이렇게 속도를 안 줄이고, 저런 데는 곡선 반경이 몇 미터 정도 되려나? 나중에 곡선 표식이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체감상 한 300m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곡선 반경 300m면 속도가 60에서 70km로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틸팅이 되는 열차다 보니까 약 90km 이상으로 달려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틸팅이 안 되는 열차 대비해서 한 20에서 30km 정도 더 빠르게 달려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하마다역에 도착. 아까 정차했던 미호미스미역보다는 꽤 커다란 역사 건물이 갖춰져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오, 뭐야, 타는 사람 왜 이래 많아. 이거 2량짜리 열차인데 저 정도 사람이 이 열차 타려고 대기를 하고 있네요. 자, 간다. 자, 이렇게 하마다역을 07시 31분, 사람이 많이 타가지고 조금 승하차 지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1분 늦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야, 이제 이런 QR코드 찍어가지고 열차 위치라던가 운행 정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모양인데 한번 해볼까? QR코드 있어서 한번 스캔해봤는데 지금 인터넷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됐다. 이렇게 산이 있네요. 그냥 이렇게 간다.
정보 같은 게 표시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반대편에 열차가 한 대 들어와 있네요. 하시라는 역인데 이제 여객 취급을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교행을 위해서 운전 정차만 한다고 합니다. 열차 위치 정보 이렇게 뜬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하시역에 이렇게 잠시 저희 특급 열차가 이렇게 정차하고 있으니까 특이라고 글자가 나오네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는 일반 보통 열차인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1 이렇게 1분 지연된다는 표시 같은데 지연 정보 같은 것도 같이 확인이 가능한 모양이네요. 자, 그리고 또 쯔노즈역이라는 곳에 정차를 하게 되는데 쯔노즈 아이고 발음하기 힘들어라. 이렇게 또 반대 방향 열차를 기다리기 위해 잠시 정차하게 됩니다. 속도 표식을 보니까 이제 다른 열차들은 85km, 저희 열차는 100km로 통과를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오, 신기하네. 이야, 들어온다. 반대 방향에 아까 열차 정보에서 봤던 특급 열차가 들어오고 있네요. 저 열차는 이 역에 정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열차도 여기 따로 여기 취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운전 정차만 하게 되는 그런 역입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그 다음 역인 고츠역에 도착. 고츠역이구나. 고츠가 아니고. 자, 이렇게 07시 53분 고츠역에 도착했는데, 자, 저는 이제 그 다음 역인 니마역이라는 곳에 내릴 예정입니다. 그 근처에 이와미 은광이라고 동아시아에서 17세기, 18세기 때 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은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은을 다 캐고 나서 폐광이 된 상태인데 이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이런 데를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를 가게 되면 이렇게 폐광이 된 갱도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고 뭐 구경할 거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영업 시작이 8시 30분이라 적혀 있는데 아마 저기 도착하게 되면 딱 시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열차는 이렇게 무즈역을 출발. 어느새 8시가 다 되어 가네요. 이야, 그리고 제가 제 앞에하고 오른쪽만 찍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는 바다 풍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언덕이 가려서 안 보이네. 이야, 커브 엄청나게 크다. 기울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가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구간을 통과할 때도 이렇게 조금 기울어지게 되는데 제가 이거 뭐 손으로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열차가 좀 기울어지는 게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흔들릴거리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커브가 꽤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한 기울어지는 게 몇 도 정도 되려나? 한 5도에서 6도? 그 정도 되려나? 생각보다 경사가 꽤 심하게 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열차가 조금 기울어져서 달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곡선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또 오른쪽으로. 그리고 선로가 구불구불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구간은 생각보다 터널이 많은 구간이라서 이제 선로 자체는 옛날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음 역 니마역에 정차를 한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역이 하나 더 있었네요. 유노츠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키아 120개 동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열차는 아까 정차했던 하마다역으로 가는 열차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유노츠역을 출발. 다음 역인 니마역까지 약 8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내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차하고 있는 이 버스 같은데 보자. 여기 세계유산센터 가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으쌰. 딱 08시 30분 이렇게 니마역을 출발합니다. 도착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버스 요금이 꽤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관광 명소라고 하니까 비싸더라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어느새 이렇게 산골짜기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 버스는 이제 우리나라 버스와는 다르게 이제 거리 비례로 요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거리 운임이 무섭게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번으로 표시가 돼 있었던 데가 니마역인데 지금 여기서 내린다고 해도 약 450엔에 가까운 요금을 내야 되네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은 이제 오모리 대간소라는 곳인데 옛날에는 여기가 은광 마을로서 기능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거는 내려오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곧 이렇게 세계유산센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요금은 590엔. 야, 꽤 많이 나오는구나. 저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광역버스 요금 아닌가? 뭐 제가 수도권 버스는 많이 안 타고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뭐 체감상 그 정도 요금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에야, 세계유산센터에 도착. 야, 이거 끝까지 이렇게 저밖에 안 타고 온 것 같은데 뭐야, 이렇게 세계유산이 있는 곳인데도 이용하는 사람이 그래 없나? 자, 일단 저 센터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관람료 같은 거 따로 내야 되나? 일단 지도를 보자. 지금이 여기 세계유산센터고 이하미 은광공원.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폐광이 된 갱도라던가 그런 거를 관람할 수 있는 모양인데 세계유산센터 먼저 관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이렇게 버스 시간표도 나와 있구나. 일단 사진을 찍어두자. 오케이. 관람료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어디 관람료 내라고 적혀 있는 데가 안 보이네요. 아닌가, 뭐 내야 되나? 아, 400엔이가. 오토나 이토리でお願いします。こちら割引なんかお持ちでないですか？ナイス。はい。レシートとチケットです。入り口こちらになります。일부 촬영이 안 되는 구간이 있는갑다. 일단 기본적으로 촬영은 되는 모양이니 뭐 사진을 찍으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이게 레플리카 은립이라 해야 되나? 진압종 은이라.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지 이거를? 골드바처럼 이런 식으로 은을 만들어서 뭐 사용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뭐 이거를 녹여서 뭐 동전을 만들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네요. 세계에 새겨진 이와미 은광 뭐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이제 은 생산량이 많았던 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와미 은광에서 생산된 은이 이렇게 유통이 되었던 것 같네요. 오, 현재 멕시코나 쿠바 있는 데까지 이렇게 은이 유통이 되었다는 건가? 그 당시 포르투갈하고 일본하고 무역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던 시절이니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식민지 같은 곳에 그런 곳에도 은이 많이 유통이 되었던 모양이네요. 자, 그리고 그 항로 중심에 있는 뭐 중국, 마카오, 홍콩 이런 데나 이 화살표가 여기 조선에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창덕궁 사진이 나와 있는 걸 보면 뭐 조선에도 그런 은이 유통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기는 이제 이 은광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건가? 16세기에 이하미 은광이 개발된 배경에는 동아시아에서 은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 하카타라든지 뭐 이런 곳에 무역 상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조선이나 중국에서 화폐 대신에 은을 사용하기도 했고 뭐 사치품이나 그런 거를 사기 위해서 은이 꽤 많이 필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 다이묘 가문이었던 오우치 씨가 하카타의 상인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당시 명나라하고 무역을 독점적으로 행하고 있었는데
가미야 주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국에서는 은의 수요가 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네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동이 주요한 수출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방금 말했던 이제 가미야 주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은광이 발견되기 전에 이제 동을 독점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이제 동광산을 샀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동해 바다를 항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산이 번쩍번쩍거리는 걸 발견하고 이 지역에 있는 은광을 개발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은이 노출되어 있어서 멀리서 보면 뭐 산이 반짝반짝거리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은광의 발견 경위는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1526년 아니면 1527년부터 이렇게 제구를 시작했다고 여기 설명란에는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광산 마을인 혼단이 짐락촌을 재현해 놓은 거라고 하는데, 뭐 아주 옛날에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갱도 내부를 재현해 놓은 그런 모형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육로를 통해 은을 운송했던 경로 같은 게 나와 있네요. 여기 오모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빨간 점이 있는 역참 숙박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을 지나 오노미치, 그리고 현재 히로시마에 있는 곳을 지나서 오사카, 그리고 교토 긴자, 교토에 은을 취급하는 곳까지 갔다가 옛날 일본의 주요 도로였던 도카이도를 따라 이렇게 에도에 있는 긴자까지, 현재 도쿄에 있는 그 긴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루트를 통해 운송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당시의 화폐 가치 같은 게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오쿠보마부, 이제 이와미 은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갱도라는데 16세기부터 메이지 시대 초까지 계속해서 채굴이 이어졌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당시에 사용됐던 정은 이렇게 제조된 은화들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야, 뭐야, 구경 얼마 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벌써 9시 반이네. 조금 설명을 아쉽게 한 것 같은데 일정상 지금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세계유산센터 구경을 끝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갱도가 있는 B까지 도보로 20분 정도인가? 뭐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사람 진짜 적구나.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네스코 인증도 받은 그런 곳인데, 아무래도 사람도 적고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라서 세계유산 치고는 조금 조용하게 구경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다시 국도 쪽으로 나오게 됐는데 계속해서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무슨 이제 은광 근처에 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입장료는 500엔이라고 하는데 뭐 안 하고 있으니 그냥 바로 은광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류겐지 마부, 여기가 무슨 갱도가 있는 곳인데 걸어서 2.4km? 야, 꽤 멀구나. 뭐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야, 근데 지금부터 걸어서 2.3km면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열차 시간 어떡하지? 일단 뭐 올라가서 그 다음 열차 시간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거리 1.2km. 조금 빠르게 걸어왔는데, 자, 조금만 더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 다 왔다. 저기 이렇게 표 파는 곳이 보이네요. 아, 오래 걸리네. 한 20분 조금 넘게 걸렸나? 좀 빨리 걷긴 했는데.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티켓팅 했고, 여기 입장료는 인당 500엔. 아까 세계유산센터까지 해가지고 900엔 정도인가? 뭐 크게 구경할 만한 게 있나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가 입구인 것 같은데,
저 구멍으로 들어가면 되는 모양이네요. 들어가 보자. 여기는 꽤 그나마 최근에 개발이 된 갱도 같습니다. 애도 중기 이후에 개발이 됐다니까 17세기쯤에 개발이 된 그런 곳이 아닌가 싶네요. 야, 들어가 보자. 너무 어두운데? 높이가 상당히 낮구나. 이렇게 가이드분이 설명 같은 것도 해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혼자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높이가 낮아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 허리를 수그려서 가야 되네. 머리 조심해야겠다. 여기 이런데 광맥을 찾아서 뭐 기어서 들어간 다음에 채굴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자, 여기 이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흔적이 남아있네요. 야, 물 떨어진다. 무슨 동굴 같기도 하고. 여기 배수갱이라고 100m 밑에 있는 물을 퍼올렸단 말이야, 그 시대에. 여기서 이렇게 위쪽으로 물을 퍼올렸던 모양입니다. 하긴 그 당시에는 뭐 이제 펌프 같은 게 없던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직접 손으로 물을 퍼올리지 않았었나 싶네요.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은을 찾아서 파 들어갔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렇게 살짝 돌의 색깔이 다르다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약간 보이는 것 같은데 저런 게 옛날에 은이 있었던 흔적이 아닌가 싶네요. 저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옛날에 은이 있었던 흔적이려나? 자, 이렇게 걸어오는 곳이 구갱도고 이렇게 신갱도라고 따로 길이 나 있네요 또. 그리고 여기가 입구에서부터 약 160m 정도 되는 지점이라고 하는데 195m 지점에서 낙반 때문에 약간 막혀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입구도 꽤 좁아지기 때문에 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제 여기 신갱도 있는 곳이 나가는 곳인데 쇼와 64년이면 한 80년대에 만들어진 곳인가? 자, 이 길을 통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나? 10시 43분. 와, 여기 구경하는데 2시간이나 걸렸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아까 매표소가 있던 곳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 이렇게 무슨 셔틀버스 같은 게 다니는 모양입니다. 오물이 대관소 유적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모양인데 잠시만, 아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53분이고 이거 10시 56분 차는 제가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오물이 대관소라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1시에 출발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그냥 차라리 걸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오늘 좀 많이 걷게 되는구만. 야, 지금 이렇게 이제 민가 곳곳에 옛날 갱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는 제가 조금 급하게 간다고 좀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뭐 1시까지만 버스 타는 곳으로 가면 되니까 뭐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나저나 1시까지 기다리게 되면 이거 시간이 너무 그렇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시간이나 남아 있어서 혹시 그 근처에 식사를 할 만한 데가 있는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야, 한 1.1km 정도 걸어왔나? 그래도 지금 걸어가는 길이 내리막이 돼서 아까 올라오는 길보다는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이거 와카나이까지 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뭐 걸어서 와카나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일본 체국단까지 언제 가겠노. 야, 근데 옆에 이렇게 삼나무인가 이게? 이 나무 같은 것도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뭔가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자연 풍경을 보면서 뭐 걸어가는 거 나쁘지 않네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 대나무 숲 같은 것도 있고 좋다. 저쪽에 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쉬었다 갈까? 뭐 시간상으로 보면 2시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천천히 가보도록 합시다. 좋다. 이야, 저게 아까 그 정류소에 서는 셔틀인가 보구나. 저걸 타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슬슬 움직여 볼까 싶네요. 지금 현재 시각이 한 11시 16분 정도려나?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흘렀는데 그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처음 계획 잡을 때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가지고 10시 50분쯤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야, 이거 생각보다 거리도 멀고 볼 것도 많아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이제 민가가 보이는 곳까지 내려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대관소가 있었던 곳까지 0.9km. 어우, 오늘 많이 걸어왔다. 야,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발견했는데 카멘네모리가 주택, 이 사람의 혈족들이 여기 살았던 모양입니다. 이 건물만큼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아, 방금 제가 녹화를 못했는데, 방금 여기 어떤 마을 주민께서 이런 옛날 주택 같은 거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게 있으니까 몇 개 조금 더 둘러보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은 이제 은광이 없어졌다고는 해도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야, 요런 것도 진짜 다 옛날에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네요. 오. 그리고 무슨 다가전 같은 거를 하는 모양인데, 샌베 같은 거 좀 사갈 수 있으려나? 자, 여기 이렇게 무슨 과자 같은 걸 하나 샀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게 있네요. 은광의 인부들이 이렇게 요런 과자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서 먹었던 모양입니다. 방금 이제 요거 시식을 해보니까 좀 짠맛이 날 줄 알았는데 조금 달달한 그런 과자 같더라고요. 이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해야 되나? 꽤 좋은 물건을 얻은 것 같은데, 이거는 버스 기다리면서 조금 먹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류겐지 마부 갱도가 있는 곳에서 3km 떨어진 옛날 대관소가 있던 곳까지 오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정도 됐으려나? 또 버스 기다리려면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어디 더 둘러보려면 둘러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많이 걸었으니까 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정류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철도 여행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해야 되나?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노? 정류장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니마역 가는 게 12시 17분에 있네요. 이거 앱으로 봤을 때는 오오다시역으로 이제 니마역 다음에 있는 그런 역으로 가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58분이었으니까 12시 17분에 출발하는 차를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벤치가 있었으니까 여기 앉아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게 제가 방금 사온 과자인데, 야, 양이 꽤 많네. 이거 한번 꺼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하고 나네. 그냥 얘를 점심으로 때워도 되겠네.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무슨 기다리는 곳 같은 게 있어서 이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 이렇게 히로시마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도 다니는 모양입니다. 여기 왔다. 아야. 야, 이거 좀 우연인 것 같은데 아까 탔던 버스랑 똑같은 버스가 들어왔네요. 자, 다시 니마역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잘 마시다. 자, 이렇게 다시 역 앞으로 오게 됐는데 다시 들어가서 기다리도록 합시다. 시간표가 지금 이즈모시 방면으로 가야 되는데 12시 35분이니까 12시 45분 차, 딱 10분 뒤에 오는 차를 타고 가면 되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 승강장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역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야, 온다. 자, 1량짜리 아주 작은 열차가 들어오고 있네요. 키야 120개. 안에 사람이 꽤 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타고 이즈모시역이라는 곳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각 12시 59분 오우다시역에 도착했는데, 야, 뭔가 니마역보다는 조금 번화한 곳에 있는 듯한 그런 역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오우다시역을 출발. 저 맞은편에도 이제 120개 동차가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구간은 키아 40개나 47개보다 120개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쿠테역을 출발. 여기는 무슨 역사 건물도 안 보이냐? 그냥 엄청나게 작은 간이역 같네요. 그리고 이 열차는 아까 제가 탔던 187개 마츠카제호랑은 다르게 틸팅이 되는 열차는 아니라서 이렇게 곡선 구간에서는 약간 속도를 줄여서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 한 95km 정도로 달린다고 하네요. 95km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어도 이제 타는 사람도 많이 없고 이런 시골 동네 다니기에는 충분한 속도가 아닌가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 도착하는 역은 하네요. 저렇게 오른쪽에 다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서서 촬영을 계속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많이 걷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아프네요. 그냥 이즈모시 도착할 때까지 조금 앉아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피곤해서 잠을 좀 잤는데 이렇게 이즈모시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이렇게 야쿠모라는 특급 열차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5분 뒤에 출발하는 열차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표 사야 되는데 표 살 시간이 있을려나 모르겠네. 아, 이거 5분 뒤에 출발하는 열차라서 표를 사지를 못하네요. 저 차는 자유석이 안 달려있고 모든 열차가 다 지정석이 달려있는 열차라서 이거 그냥 다음 열차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마츠에 방면 열차를 타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맞은편에서 봤던 열차가 1시 43분에 출발한 열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열차가 1시 50분에 출발하는 보통 열차, 이제 2시 1분에 출발하는 슈퍼 마츠카제호, 다시 마츠카제호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2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역 앞에 구경이라도 해볼까 싶네요. 뭐야, 무슨 이제 선거운동 하나? 일본 공산당? 때려치우고. 자, 이렇게 이즈모시역에 도착했는데 야, 요 역사 건물이 꽤 멋지게 생겼네요. 옛날 일본의 신사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이 역사 건물이 근처에 있는 이즈모 타이샤라는 좀 유명한 신사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 이즈모 타이샤라는 절이縁무스비로 유명한 그런 신사라고 하는데 연인과 가면 좋은 인연을 맺어준다는 뭐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저는 혼자 갔으니까 뭐 굳이 가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그렇게 유명한 곳이 있다고는 합니다. 원래 제가 이아미 은강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안 보냈었으면 여기도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이즈모 타이샤는 패스. 여기서 그 다음 열차를 바로 타고 그냥 마츠에라는 곳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꽤 유명한 신사가 있다 보니까 관광지로도 유명해서 여기 18시 57분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동경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 유일하게 운행하고 있는 전기 침대 열차인 선라이즈 이즈모호가 이 역에서 시종착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제레선 특급 중에서는 도쿄에서 환승 없이 한 번에 올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여기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즈모시역은 여기 이렇게 JR 이외에도 다른 철도 회사가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 자, 여기 전철 이즈모시역 이치바타 철도라는 이제 지방 사철 회사가 운영을 하는 노선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 옆에 이렇게 자그마하게 역사 건물이 따로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요 옆에 보시면 이제 이치바타 그룹이 운영하는 호텔 같은 걸로 이제 저런 거 철도 사업 이외에도 이런 부동산이나 부대 사업 같은 걸로 이런 소도시에서도 흑자를 보는 그런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야, 그래도 일개 철도 회사가 돈을 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부대 사업이 있기는 해도 흑자를 본다는 게 조금 대단해 보이기도 하네요. 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열차 출발까지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다시 승강장으로 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제가 타고 왔던 열차가 아직 출발 안 하고 대기를 하고 있네요. 들어오는갑다. 자, 아까 탔던 열차와 똑같이 생긴 슈퍼 마츠카제오 187개의 디젤 동차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좌석을 이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뒷칸에 있는 지정석을 끊어놨기 때문에 자, 아까 정면이 보였던 앞칸 말고 이렇게 지금은 뒤에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편하게 앉아 있도록 합시다. 테이블은 조금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보통 우리나라 이렇게 여기서 꺼내서 쓰는 테이블이 많잖아요. 뭔가 일본 열차 테이블은 비행기 같다고 해야 되나? 살짝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간다 왔다. 14시 01분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이즈모시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즈모 타이자 못 가봐서 조금 아쉬운데 언젠간 또 한번 와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일부 특급 열차가 120km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달렸던 구간보다 약 10km 정도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 95km 정도로 달리고 있는 건가? 그래도 이렇게 직선 구간에 들어오니까 110km 이상으로 달려주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여기서 여객 취급을 하는 건 아니고 또다시 반대 방향 열차와 교행하기 위해 쇼바라란 역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쿠모가 빠른 속도로 통과하네요. 이제 보통 열차가 교행할 때는 서로 오른쪽으로 교행을 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선로가 본선이다 보니까 저희 열차가 이렇게 진행 방향 오른쪽에 정차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지오라고 하는 호수에 대한 설명을 차 내 방송으로 해줬는데 일본에서 7번째로 큰 이제 해수와 담수가 섞여 있는 그런 호수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우포누처럼 여러 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이렇게 왼쪽에 보십시오. 진짜 크기 자체는 엄청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정도 크기가 되는 호수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꽤 큰 규모의 호수가 있기 때문에 철새들의 서식지가 되는 그런 곳이라고도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해수와 담수가 일정 부분 섞여 있으니까 해수에 사는 물고기도 서식을 하고 담수에 사는 물고기도 이렇게 어느 정도 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서 식량 같은 거를 구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철새 입장에서 말이죠. 이런 먹이가 풍부한 곳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뿐만 아니고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다마츠쿠리 온천역에 도착. 다마츠쿠리 온천 여기는 신지오 호반 온천인데 피부가 매끌매끌하게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열차는 이렇게 다마츠쿠리 온천역을 출발. 이제 그 다음 역인
마츠에역에 내리긴 내릴 건데 슬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츠에시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이즈모시역처럼 고가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야, 이런 시골 구간인데도 이런 식으로 철도가 고가화가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찾아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이 구간이 고가화가 됐었던 걸로 나와 있었는데, 야, 이거 우리나라였으면 그냥 고가 철도 만든 다음에 막 들어놓을 사람들 많을 건데, 보통 집값 때문에 뭐 지하화 해달라고 막 들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고가로 지어진 꽤 멋진 역사 마츠에역에 도착합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오, 그리고 맞은편에는 키아 40개 동차, 40개 동차를 개조한 47개 동차가 정차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츠에역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거를 타고 도토리역까지 갔어도 됐겠지만 왜 오늘 이렇게 마츠에역에 내리게 됐냐면, 마츠에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앞에 보이는 마츠에 성에 한번 가보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내리게 됐습니다. 아니, 일본에 널린 게 이제 일본 성인데 뭐가 그래 볼 게 있다고 마츠에 성에 가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마츠에역은 다른 일본의 성들과는 다르게 천수각이 복원된 게 아닌 옛날부터 남아있는 꽤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전쟁이 끝나고 이제 1950, 60년대에 복원된 그런 성들이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그런 성이라고 하면 오사카 성이 있죠. 뭐 콘크리트로 복원을 한, 이제 그런 콘크리트로 떡칠이 된 성들과는 다르게 옛날 목조 건물 그대로 남아있는 마츠에 성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오니까 2시 35분인데 지금 2시 40분에 오는 저 버스를 타면 되거든요. 5분 정도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왔다. 자, 가보자. 마츠에 성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다른 버스 회사들도 마츠에 성으로 가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타는 이 버스는 시형 버스라서 40엔 정도 더 싸게 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300원 아낀 건가? 이야, 근데 마츠에시 꽤 번화한 그런 곳인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 잤었던 마쓰다시보다 좀 도시의 규모가 커 보이다 해야 되나? 아무래도 현청 소지이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도 많이 살고 이런 상업시설 같은 것도 많이 발달을 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3일째 여행을 하면서 제일 큰 도시가 부산이었다는 게 참 웃기네. 자, 이렇게 마츠에 성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 14시 50분, 거의 3시가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이렇게 성 구경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성의 해자인 것 같고, 뭔가 성벽 같은 것도 진짜 옛날에 만들어진 그대로가 보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싹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네. 근데 여기 보시면 호리카와 메구리라고 이렇게 해자를 뭐 유람선 같은 걸 타고 둘러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16시까지. 오, 이런 것도 재밌겠다. 이야, 그리고 천수각 멋지다. 진짜 복원된 느낌이 확 나는 오사카 성이나 뭐 다른 성들과는 다르게 엄청 오래된 느낌이 나는 그런 천수각입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800엔. 좀 비싸네. 요 밑에 무슨 기념관까지 합쳐서 이제 1200엔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모양인데, 오늘은 그냥 천수각만 구경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 입장권하고 버스 요금으로만 한 2000엔 정도 쓴 것 같은데, 야, 생각보다 돈 많이 든다잉. 그리고 얼음 하나. 자,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이야, 천수각 멋지게 생겼네. 이야, 몇 층이지? 1층, 2층, 3층, 4층, 5층인가? 천수각을 왜 저렇게 높게 만들었냐면, 천수각의 목적이 그냥 저렇게 멋지게 만들려는 게 목적은 아니었고, 멀리까지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군사적 목적이
강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수각을 높게 올려 쌓아서 뭐 정찰이라던가 적들의 위치 같은 거를 파악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보자. 이야, 이거 옛날 건물이만큼 경사가 꽤 크게 져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그려야 될 것 같네요. 티켓은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역시 군사 시설이었던 만큼 이렇게 전수각 안에 우물 같은 것도 있네요. 사람들이 동전을 막 던져놨는데 뭐 물 같은 거를 기를 때 사용을 했던 모양입니다. 바깥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전수각 안에 이런 우물이 있으니까 뭔가 적들에게 포위가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물을 구해올 수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리고 우물 옆에 이렇게 소금 창고, 엔소, 이제 식량 같은 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기를 소금에 절인다던가 뭐 옛날에 냉장 기술이 없을 때는 음식을 절여가지고 보관을 많이 했었잖아요. 절임용 소금을 이곳에 보관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수 최대주, 이게 이제 전수각을 지탱하는 가장 두꺼운 기둥인 모양입니다. 보자. 이렇게 성 단면도인데 1이라고 써져 있는 기둥, 이 기둥들이 제일 중요한 그런 기둥인가 보네요. 야, 그리고 진짜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바닥도 다 나무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자, 그리고 이제 일본에 현재 남아있는 전수각 중에서 국보 5천수라고 하는 5개의 전수각이 있는데 나머지 4개는 일찍 지정이 됐던 것과는 달리 평성 27년 2015년에 꽤 최근에 국보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이런 옛날 모습을 하고 있는 전수각은 이제 다른 지역에 7개가 더 있는데 이렇게 국보로 지정된 5개의 성까지 해서 현존 12천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국보로 지정된 이유는 뭐 역사학적인 그런 가치 같은 게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약 10년 전에 국보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오, 그리고 화살 구멍, 뭐 이런 데로 뭐 화살을 내놓고 쐈다 그 소린가? 여기는 그리고 철포 구멍. 야, 진짜 이런 구조가 정말 방어에 최적화된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네요. 우리나라에 뭐 많이 있는 그런 산성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는 이시오토시, 뭐 투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 구멍을 통해서 돌을 굴려서 떨어뜨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쯔의 성의 역대 성주에 대한 그런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밑에 한국어로도 적혀 있네요. 초대 영주는 호리오 요시하루의 아들 다다우지였고 이때부터는 대가 끊겨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마츠다이라 가문이 약 10대에 걸쳐서 233년간 이 성 일대를 지배했었던 모양입니다. 뭐 중한 집권 시대였던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이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봉건 사회였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전국은 아니지만 지역 한정으로 대빵을 먹었던 사람이 여러 사람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본에 복원된 성이라던가 남아있는 여러가지 성들이 여기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있네요. 오사카 여행을 가게 되면 자주 들리게 되는 오사카성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보로 지정된 성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란히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히메지성, 그리고 이게 히코네성, 이누야마성,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마츠모토성, 그리고 이 마츠의 성을 포함해서 이제 일본의 국보 5성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제일 최고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올라오니까 진짜 다 보이네. 옛날에는 이제 저런 고층 건물 같은 게 없었으니까 진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딱 좋은 그런 높이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기 보면 작은 언덕 같은 것도 있는데 언덕들보다 지금 저희가 있는 마쯔에성 천수각이 조금 더 높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 진짜 저 멀리 있는 산 말고는 이 성을 제외하고 주변에 다 평지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일본의 성이 방어에 몰빵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벽이 허물어지고 입구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저런 데 다 성벽도 있고 조금 더 높게 쌓여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점령하기 힘든 그런 요새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본 성의 방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울산성 전투가 있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휴전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 울산 쪽에 이제 일본식 성을 많이 축조를 해놨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성을 상대로 공성전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울산성을 점령하는데 꽤나 큰 피해를 입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노량해전이 시작되고 이래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됐었죠. 자, 그리고 설명이 길었는데 지금 현재 시각은 이제 15시 26분. 슬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다음 열차를 타고 와카나이를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1611년에 만들어진 약 400년 정도 된 마츠의 성을 뒤로 하고 다시 역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15시 54분. 다시 이렇게 마츠의 역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에 탈 열차가 16시 6분에 출발하는 야쿠모호. 이번에는 제가 아까 놓쳤던 야쿠모호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열차는 모든 열차가 지정석인 열차라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표를 끊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츠역 안으로 들어가서 표를 끊고 승강장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표를 사서 승강장에 올랐는데 자, 저쪽에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네요. 일본으로 와서 제가 처음으로 타는 전철이 되겠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니까 저것도 전철이라고 해야 되나?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긴 하죠. 자, 야쿠모. 이제 2024년 이전까지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381개 전동차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전동차가 도입이 돼서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리도 꽤 잘 정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린샤를 예약해놨기 때문에 좀 이렇게 특시를 이용해서 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그린샤 죽이네. 이야, 이거 리클라이닝 방식이 우리나라 KTX나 ITX 마음처럼 이렇게 엉덩이로 밀어서 좌석을 제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 자리도 푹신하고 엄청나게 좋은 것 같네요. 일단 이 273개 전동차의 최고 속도는 120km. 열차의 차체를 기울일 수 있는 틸팅 기능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들이 곡선 반경 400m인 구간에서 75km로 달릴 때 야쿠모는 약 90km 정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보다 15에서 20km 정도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표준계를 쓰는 우리나라에서는 선로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곡선 반경 400m인 구간에서 9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데 이런 틸팅 기능을 이용해서 표준계 열차만큼 달릴 수 있다는 게 꽤 신기하기도 하네요. 이야, 이거 안내방송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같은데 이제 방금 나왔던 이 노래는 오피셜 히기단디 즈메이, 이제 일본 그룹인데 프레텐더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꽤 유명한 노래인데 이렇게 잔의 차임으로 쓰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야스기역에 도착. 그리고 곧바로 16시 22분 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다음 역인 연화구역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샷 특시를 뒤로 하고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렇게 연화구역에 도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 구간에서는 곡선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똑같은 야쿠모가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꽤나 좋은 열차였던 것 같네요. 이제 새 차량이라서 그런가 승차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열차였습니다. 자, 올라가 봅시다. Goodbye, 君の運命の糸は僕じゃない答えはわからないわかりたくもないのさ。 자, 여기서 저는 산인선 열차를 타지 않고 이렇게 산인선의 지선인 사카이선이라는 열차를 타고 어제 센자키를 갔던 것처럼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 열차 시간표가 오늘이 평일이니까 17시 15분. 지금 40분 정도 열차를 기다려야 되는데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승강장에 가서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기를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건 좀 그러니까 뭐 역사 앞에라도 잠시 나갔다 와볼까요? 여기 요나고역도 뭔가 시골역 치고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나고 역사는 이런 느낌, 엄청나게 새로 지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역사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에 만들어진 역사라고 하네요. 깔끔하게 잘 만들었네. 뭐 그런데 일본답게 이렇게 상업시설 같은 것도 역의 크기에 비해서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빵집 같은데 요나고 안빵 260엔, 세금 포함 280엔. 팥빵이나 하나 사 먹어 볼까요? 맛있어 보인다. 자, 이제 이걸 사서 이제 여기 2층에 있는 라운지에 올라왔는데 이거라도 조금 먹으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하네. 팥은 이빨이 차있네. 맛있다. 이렇게 우유 크림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라운지에 한 20분 정도 앉아 있었나? 지금 5시가 됐는데 지금 승강장에 열차가 정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출발 승강장은 0번 승강장 17시 15분발 사카이미나토행 열차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하네. 보통 1번 승강장부터 있지 않나요? 여기는 0번 승강장도 있네요.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승강장이 1번 승강장이고 저렇게 선로가 안 이어져 있는 저쪽 승강장이 0번 승강장인 모양이네요. 야, 0번 승강장 한국어로도 써져 있네. 오, 신기하구만. 자, 그리고 지금 이 디젤 동차는 키하 126개 디젤 동차. 아까 탔던 120개 동차보다는 조금 더 최신형인 열차인데 우리나라 무궁화호 리미트 객차랑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니가타 토란 시즈 2003년에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명판에 적혀져 있습니다. 뭐 그런데 차량 재원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서 최고 시속 95km로 달릴 수 있는 열차라고 하네요. 자, 가보자. 뭐 사람이 많이 안 타는 지선 열차답게 뭐 승객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출발 안 하나? 딱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신호 대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환승 승객을 지금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모양입니다. 지연되고 있는 열차가 있는 모양이네요. 오, 간다. 자, 요나고역을 1분 늦게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열차는 오른쪽으로 산인선과 분기를 해서 지선인 사카이선을 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즈모시부터 요나고역까지는 전철화가 된 구간을 달렸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전철화가 되지 않은 비전철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점인 사카이미나토까지는 거리가 17km 정도 되는데 이제 중간 정차역이 15개, 역간거리가 한 1km 정도 되는데 이런 지방철도의 역치고는 굉장히 역간거리가 촘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후지미초 역에 도착을 했는데 뭐라 써져 있노? 자시기와라시역이라고 뭐 구역명 같은 느낌으로 써져 있는
게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역간거리가 꽤 짧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런 디젤 동차를 타고 건물들이 빼곡히 있는 곳을 달리다 보니까 옛날에 광주의 통근 열차 다닐 때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네요. 야, 여기 진짜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출발하자마자 바로 정차를 하게 되네요. 이야, 지금 출발하는 곳은 미가하마라는 역인데,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출퇴근용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열차라기보다는 버스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사카이서는 최고속도 100km로 달릴 수 있는 노선인데 아무래도 선로 문제인지 속도를 그렇게 많이 올려서 달려주지는 않는 것 같네요. 일단 최고속도 100km가 아니고 85km네요. 제가 잘못 확인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방향 왼쪽으로 저쪽으로 요나고 공항이라는 곳이 보이는데 저기 불빛 보이시나요? 저기가 바로 공항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 서울 직항으로 가는 편수가 중단됐다가 한 2년 전인가 그때 복항이 되게 돼서 현재까지 이렇게 서울까지 가는 직항편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이 아니고 인천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인천에서 바로 이렇게 요나고 여행을 올 수도 있으니까 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쪽에 비행기가 하나 주박하고 있네요. 타이거예요. 야, 뭐야, 공항역 이용 객 왜 이리 많아? 비행기 타고 온 여행객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 야, 뭐야, 아마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아까 타이거에어 비행기가 주박하고 있었잖아요. 타이거에어라는 회사가 저 대만 항공사인데 대만 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 싶네요. 이야, 관광객 옥수로 많네. 열차는 이렇게 요나고 공항역을 출발. 아, 참고로 여기 공항 이름은 요나고 공항이지만 행정구역은 사카이미나토시라고 합니다. 뭔가 김해공항이 김해가 아닌 부산에 있지만 김해공항으로 부르는 것처럼 뭔가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어느새 이렇게 바깥도 어두워지게 됐는데 지금 종점인 사카이미나토역을 앞두고 단 한 정거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야, 이거 거리가 17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18시 4분 딱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게 됐습니다. 아, 여기는 무인역이 아닌가? 아, 따로 개찰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야, 여기 이런 데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뭐 좀 비행기 안 타고 오는 이상한 인간이 하나 있긴 있는데 나가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혹시 내일 살 표를 좀 구할 수 있으면 여기서 표를 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미도리노 마도구치 여기는 문을 닫은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카이미나토까지 도착을 했고 현재 시각 이제 18시를 조금 넘은 시점인데 여기서 더 갈 수는 있어도 이제 이렇게 해도 떨어졌고 오늘 밤은 여기 머무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약해 놓은 숙소는 이렇게 역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을 하나 예약을 해 놨는데 자, 일단은 들어가서 체크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 이름은 이제 오야도 노노라는 그런 숙소인데 비즈니스 호텔로 유명한 도민 호텔의 체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비즈니스 호텔급은 아니긴 한데 호텔이 좀 굉장히 깔끔하게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야, 호텔이 꽤나 신기하네요. 신발은 여기 신발장에 두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냥 양말만 신고 돌아다니라는 건가? 그만큼 바닥을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소리겠죠? 자, 그럼 일단 올라가 볼까요? 뭔가 바닥도 다다미 같은 걸 깔아놨네. 이렇게 복도를 양말만 신고 걸어다니는 게 좀 이상하다 해야 되나? 일단 제 방은 713호 들어가보자. 야, 분위기 꽤나 괜찮은데 뭔가
일본식 방 같기도 하면서도 뭐 침대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네요. 뭔가 좀 양실하고 하실하고 반반씩 섞어 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야, 오늘도 꽤 좋은 곳에 묵게 됐는데 체크인 할 때 식사 시간을 물어봤거든요. 제가 근데 짐 정리하고 바로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짐만 좀 놔두고 저녁 식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뭐 메뉴 같은 건 따로 없고 90분 뭐 무한 리필 뷔페 같은 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저 그냥 뭔가 방금 간단한 설명 같은 걸 들었는데 일단 이 트레이를 들고 가서 뭐 우리가 뷔페 먹는 것처럼 먹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따로 뭐 술 같은 것도 시킬 수 있어서 생맥주 하나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좀 먹을 걸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조금 그릇이 작은 거는 아쉬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꽤나 고급진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밥 먼저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초밥 먼저. 맛있다. 이렇게 맥주도 왔는데, 야, 이거 못 참지. 너무 크리미한데? 자, 회도 한 점 먹어봅시다. 먼저 참치부터. 튀김도 먹어볼까? 그래도 뭔가 다 기본 이상은 하는 그런 맛 같습니다. 그리고 게가 제철이다 보니까 이렇게 게 몸통 그라탕 같은 걸 준비했던데, 야, 이것도 맛있겠네. 빨리 먹고 더 갖다 먹어야겠다. 야, 이거 방어가 억수로 기름진 게 맛있네. 진짜 참치 게뱃살에도 지지 않을 그런 생선인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또 금세 먹고 더 가져와 봤는데 방어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좀 이번에는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야, 잘 먹다. 기름기 있는 방어를 많이 먹으니까 배가 금방 부르네. 이거야. 자, 맥주 마지막 난 거 좀 마시자. 그럼 슬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온천 시설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자, 옷 좀 갈아입고 씻으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에 다시 돌아왔는데 어디 보자. 대욕장이 12층. 욕실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모양이네요. 자, 여기 무슨 바게트 같은 게 있는데, 자, 여기 수건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보니까 목욕하러 갈 때 쓰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 12층 남탕 앞에 도착을 했는데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촬영을 못하니까 지금부터는 카메라를 조금 끄고 들어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천을 좀 즐기다 나왔는데 개운하네. 여기도 살짝 물이 조금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의 온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료로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먹어도 되는 모양인데 하나 가져가서 먹어볼까? 야, 아이스크림도 있고 좋구만. 이렇게 해서 현재 시각 8시 30분. 이렇게 온천도 마무리하고 밥도 맛있게 먹었고 오늘은 이렇게 사카이 미나토까지 올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관광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왔기 때문에 약간 천천히 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1000km 정도 이동을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아직 2200km 정도 남은 건가 그러면? 가야 할 길이 멀긴 먼데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